한중일 평화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한중일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오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함께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매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에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해외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한중일 포럼은 당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에서 변경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화상으로 연결이 돼서 이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상급 인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개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을 몇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박진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도미타 코지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싱하이밍 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측 패널로 다양한 얘기를 함께 해주실 분 네 분을 일괄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분 함께 인사 주시겠습니다. 한국 측 패널 여러분들이십니다.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과 일본 측의 패널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의 서울지국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는 현재 중국과 일본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즈오 베이징대 교수님과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명예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상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고 계시고 준비를 해주신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신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청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 함께 내어주시겠는데요.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중일 평화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중일 포럼을 주관하고 계시는 김광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부의장님께서 개회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현재 부의장님께서는 일본에 계십니다. 그래서 개회 말씀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0 한중일 평화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측 회의 부의장
김광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2020 한중일 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민주평통 전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이승황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외교 통일위원장님과 국민의힘 박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외교 공무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신 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님과 토미타 코지 주한 일본 대사님, 그리고 기조 연설을 해주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님과 토론에 참여하실 한국 및 일본, 중국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화상 포럼을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새로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인류의 교류가 시작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일궈왔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자, 한자 등을 바탕으로 삼국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와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는 한국을 거쳐 일본에 들어와 종교와 사상의 덤불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나눔을 바탕으로 발전한 한중일 삼국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경제력은 북미,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위상을 가진 한중일 삼국의 관계는 지난 역사의 근래에 얽힌 상흔을 슬기롭게 매만지지 못하고 오늘날 다양한 갈등과 반목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공동체의 번영과 생존을 가로막는 문제로 한중일은 이에 대한 각별한 의식을 일깨워 화합과 협력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평화 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근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전통적 군사안보가 아닌 포괄적 인간남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 방위적 보건협력체를 제안하였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건설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이곳 일본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의 올림픽이 열리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평통 일본 자문위원들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지역 회의가 주관하는 2020 한중일 평화포럼 이렇게 일본 부의장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잊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오늘 포럼을 개최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 보내주신 김광일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큰 지원을 해주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께서 환영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사를 해주신 김광일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회의를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송영길 국회 외무통일위원장님 그리고 박신 의원님 각별히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드립니다. 또 싱하이밍 중국 대사님과 도미타 고지 일본 대사님이 또 이 자리에 같이 오셨습니다. 한중일 회의이기 때문에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또 환영을 합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님 바쁘신 중에도 또 저희하고 식사도 같이 못했어요. 워낙에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도 어디서 뭐 발표를 하든지 연설을 하시고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김기정 교수님과 고유한 교수님, 이효 교수님, 양기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상으로 참가하게 되는 베이징 대학의 왕이저우 교수님과 일본 게이오 대학의 직접 오시지 않으니까 제가 소헤야 요시히테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한중일 21세기를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한중일은 사실은 그 핵심이죠. 거기에 이제 미국이 포함이 되면은 세계 부의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이쪽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생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지리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한중일 이 세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손을 잡고 나가는 경우에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리고, 다시 아시아 태평양 시대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19세기, 20세기까지 서구가 세계 문명을 이끌고 나가던 시대와는 달리 동부아시아가 세계 문명을 이끌고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 차원의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한중일 세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동양 문화가 또는 동양의 문명이 또는 한자 문화권이 세계 문화를, 세계 문명을 한 번쯤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21세기, 22세기, 23세기를 동아시아가 선도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세 나라가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느냐. 한중 간에도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한일 간에도 있고 일중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건너뛸 수 있는 묘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께서 여러분 환영하는 환영의 말씀 따뜻하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포럼 함께 준비를 해주신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늘 2020 한중일 평화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님, 그리고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 대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과 박진 의원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문재인 특보님, 또 토론과 발표를 맡아주신 김기정 교수님, 고유한 교수님, 그리고 왕이저우 소야 요시대 두 교수님, 그리고 이옥 교수님과 양기호 교수님, 또 호리야마 아키코 씨 특별히 감사를 올립니다. 민주평통이 주최하고 일본 지역회의가 주관해서 민주평통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의 한중일 평화포럼은 앞으로 동북아 평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우위와 협력을 확인하고 다지기 위한 자리입니다. 과거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문화와 경제적 영향을 주고받는 긍정적 관계를 맺어왔지만 때로는 전쟁과 식민의 상처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들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현재 중국은 세계 경제 2위, 일본은 세계 경제 3위, 그리고 한국은 세계 경제 12위의 국가입니다. 또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 경제 3위의 경제 블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동계 평창올림픽, 그리고 내년에 열릴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2022年 동계올림픽 때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속한 동북아시아가 세계적 지역으로 부상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넘어서서 비전통 영역의 새로운 안보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중일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펼쳐지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특히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중일 감염병 예방 관리 포럼을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동북아 지역에 속해 있는 북한, 몽골 등도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북한과 몽골 등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이 모여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경제 부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출발은 한중일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서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중일의 지혜로운 과거 청산과 함께 동북아 평화 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한중일 평화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만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이 세계 속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아마 세계 평화를 위한 이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함께 이 포럼 준비해 주신 이승만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귀빈 여러분들께 축사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한중일 평화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행사가 오랜만에 열리게 된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방역에도 성공하고 경제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게 좀 더 성과가 더 나와서 지금 중국도 방역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한중일이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성공시키는 모델이 돼서 세계를 이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현상이 다시 복원되는 조짐은 상당히 우려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유럽에서의 냉전이 상식적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의 벽 때문에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979년 국교 정상화 이래로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비롯해서 많이 대만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격상돼 가면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70주년 항미 원조 관련 기념연설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걱정스러운 일이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이 동북아시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제2의 나토로 발전해 가고 북중러 간의 또 삼각 동맹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 냉전 구조의 美日韩呢又是一个三角， 걱정하고 이런 상태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와 한중일 간의 그런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 간의 그러한 대립적 냉전 구조를 막을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저는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5차에 걸쳐 열렸던 동방경제 포럼을 통해서 러시아와 지금 미국과의 상대적으로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방경제 포럼에 일본 총리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동시에 정기적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通过呢韩中日三国的时候， 이 한미일 간의 그러한 삼각구도와 또 완충이 되는 한중일 간의 이런 회의가 됨으로써 상호 간의 이러한 이 냉전적 구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뭔가 우리 지금에 제기되는 팬데믹 현상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는 일국 간의 그러한 힘과 이 개별적인 주권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 도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저희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GCF 헤드쿼터를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린 클라이미드 펀드 세계 녹색 기후 기금입니다. 저는 이 GCF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행동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복귀하는 미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께서도 2060년 탄소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스가 총리께서도 2050년 탄소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이 지구를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인류 공동체를 지켜내는 노력에 우리 한중일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한중일 간의 평화 협력의 그러한 모티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존경하는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와주신 부대사님, 문정인 특보님, 박진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 외통위원장님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포럼 개최를 축하해주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박진 국회의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오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일본 지역회의가 주관하시는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위한 2020 한중일 평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이승환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번 포럼을 직접 준비하신 김광일 일본 지역회의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은 국회에 모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우리 싱하이밍 중국 대사님과 도미타 코지 일본 대사님께, 그리고 오늘 발표와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석학과 언론인 등 전문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동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슬기로운 국민의 노력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이 팬데믹 위기는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일상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대전환을 앞둔 시기에 한중일 3국의 석학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셔서 전환기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중일 3국의 방역 협력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의제가 될 것입니다. 또 세 나라가 인구나 또 GDP나 교역량에 있어서 세계 20%를 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장래는 우리 글로벌 사회의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중일 3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질서 변화에 따른 전략을 함께 수립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불안정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또 얼마 전 열병식을 통해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 소각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서 남북관계는 더욱 불안정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력 도발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뜻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소위 신냉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그 시점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또 동아시아 정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3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오늘 훌륭한 포럼을 주최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번영과 지혜를 모으는 성공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박진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한국주 귀빈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들었는데요.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 그리고 일본 대사관의 대사님 두 분께 귀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도미타 코지 주 대한민국 일본국 특명 전권 대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대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 여러분 노고 덕분에 한중일 평화포럼이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포럼 개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에 대해 저명한 지식인들 간의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아시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안보 환경 아래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활기찬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등을 통해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중 세 나라는 이 지역의 책임 있는 주요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 삼국 협력 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안보리 결의의 착실한 이행,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에 대해 한일 중 3국 간의 일치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 공정,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적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일본의 대북 정책 기본 방침은 2002년 9월 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서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국교 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 공동성명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이행을 포함해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치한 대로 한중일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실현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 동반자 협정 및 한일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평화와 안정 촉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한일 간에서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운영이 시작되었고 인적 교류 재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간에도 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께서는 내년 여름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상징으로서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결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2018년 이후 평창, 도쿄, 베이징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 축제가 아시아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세 나라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는 이 국제사회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며 저의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중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도미타코지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싱하이밍 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 대사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세현 尊敬的郑世炫首席 문정인 특보님, 송용길 위원장님, 박진 의원님, 존경하는 도미타 고지 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그 한중일 평화 포럼에 참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해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주었고 동북아 지역에 또 많은 불확실한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중한일 3국의 전문가들께서 전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유익한 제안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인민들이 단결된 노력으로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경제는 회복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상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여 세계의 넓은 시장과 발전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주의를 확대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여 인류文明 공동체를 구축하고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는 중한수교 28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교류하여 문화적으로 서로 본보기로 삼는 전례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양국은 가장 먼저 합동 방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인접 왕래를 완활하게 하기 위한 신소 통로 제도를 최소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는 감동적인 미담을 남겼고 국제 협력을 모범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원민 공동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에 스키 요시히데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고 양측은 중일 관계를 개선과 발전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일 양국 정상이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행하고
4가지 정치 먼근히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육사 문제 등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호혜와 협력을 심화하여 인문 교류를 확대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동부아시아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 3국은 코로나19에 맞서 서로를 도우며 도불원인, 임무이구, 산천이요, 풍울동천, 서로 대려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한일 3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경제 총량은 아시아의 70%를 차지합니다. 또한 산업 사슬이 긴밀한 연결되어 있고 경제 구조는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3국 간 협력은 3국 각지의 발전이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의 발전과 번영이 촉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3국이 중한일 FTA 협정을 가소화하여 지역 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글로벌 공급 사슬과 산업 사슬의 민정을 유지하여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함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나날이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는文明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중한일 3국은 동부아시아라는 대가정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은 3국의 공동된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평화, 발전, 협력과 상승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략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여 경제적으로는 원윈하고 안보적으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동부아시아를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도모하고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촉진한다면 동북아 평화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님은 70년 기념대회에서 그 취지는 국제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새로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육사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중국 인민은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같이 노력해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하는 방향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부아시아의 우리 이웃 나라신 한국과 일본 같이 협력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잘 치르고 여러분들께서 잘 좋은 의견을 있음을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늘 함께 해주시고 또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 평화를 모색하는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